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방송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술 기업들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시장 분위기, 또 거시경제 변수들까지 꽤 넓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IBM의 AI 전략이라든가 팔란티어 주가 반응, 테슬라 판매 실적 같은 좀 구체적인 기업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 큰 그림, 예를 들면 미 재무장관 발언이나 연준의 금리 결정 가능성 같은 거시적인 부분들. 이게 또 기술주 투자 심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게 흥미로운 자료죠. 맞아요.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 흐름 속에서 딱 핵심만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IBM의 아르빈드 크리시나 CEO 인터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 AI 관련 인터뷰 말씀이시죠? 네. 기업들이 AI를 좀 더 쉽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단순히 우리 기술 좋아요 이게 아니라 고객 데이터 활용이나 생산성 향상 같은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딱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AI 프로젝트 성공률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거든요. 와, 50%요? 네. 그러려면 이제 기존 시스템하고 잘 통합되어야 하고 또 규모 확산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랄까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진단을 하고 있어요. 하긴 기술만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경제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요즘. 근데 이럴 때일수록 기술 투자가 오히려 비용 절감에 해답이 될 수 있다. 약간 역발상적인 시각이죠. 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정부 개혁 관련해서도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던데요. 네, 일부 계약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한데 그래도 국방부, DOD나 조달청, GSA 같은 주요 기관들하고 관계가 아주 탄탄하고 아, 네네. 또 신규 사업 기회도 많다. 그래서 충분히 상세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양자 컴퓨팅 투자나 미국의 기술 리더십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IBM은 좀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펠란티오는 상황이 좀 달랐다고요? 네, 펠란티어 같은 경우는 매출 전망치를 올렸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죠. 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성장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이미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이게 작용한 걸로 보여요. 하긴 연 36% 성장도 대단한 건데. 그렇죠. 근데 시장은 그 이상을 바랐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벌써 2,550억 달러 수준이니까요. 와우, 엄청나네요. 그 제프리스 분석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 온도차가 좀 있다고요? 네, 개인들은 막 열광하는데 기관들은 좀 더 신중하게 본다. 이런 분석이었죠. 아무래도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겠네요. 다만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는 있다. 특히 정부 지출 효율화 같은 부분에서 펠란티어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제시됐어요. 아, 유럽 쪽이 기회가 될 수도 있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시장 전체로 눈을 좀 돌려볼까요? 네, 거시적인 환경은 어떤가요? 일단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이 우세해요.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직 인플레이션이 좀 신경 쓰이니까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 그러니까 소위 매파적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입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 발언도 있었죠? 네,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은 낮게 본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다만 중국과의 관세 문제는 아직 협상이 시작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아, 그거 아직이군요. 네, 그래도 연말까지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하고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투자 전략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무역 문제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드웨어나 반도체 기업보다는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아, 소프트웨어가요? 네.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좀 조정된 하드웨어 쪽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유럽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 좀 언급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3호 크레딧 시장 얘기도 흥미롭던데요. 아, 네네. 그 LS 매니지먼트 CEO가 얘기한 거요. 이게 은행 말고 다른 투자자들이 기업에 직접 돈 빌려주는 시장인데 여기서 지금 연 12%에서 15% 정도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그게 높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돈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기술 기업들 소식도 짧게 짚어볼까요? 테슬라 얘기가 있었죠? 네, 테슬라는 유럽 주요 시장,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곳에서 4월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에요. 모델 Y 업데이트도 했는데 부진한가 보네요. 네, 경쟁이 심해진 것도 있고, 브랜드 이미지 문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른 기업들은요? 도어대시는 세븐눈즈라는 레스토랑 예약 관리 서비스 업체를 인수했고요. 사업 영역을 넓히는 거죠. 아, 공격적이네요. 네. 오픈 AI도 코딩 도구 업체를 인수하면서 계속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M&A가 활발해요. 그렇군요. 자, 오늘 쭉 살펴봤는데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AI라는 큰 흐름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은데. 그렇죠. 기대는 높은데 동시에 개별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 또 금리나 관세 같은 외부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IBM처럼 기술의 실질적인 적용, 여기에 집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팔란티어처럼 시장에 높은 기대치를 맞춰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곳도 있고요. 맞아요. 기술 혁신이 가져올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당장의 어떤 경제 현실, 이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죠.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기술 기업들의 행보와 시장 변화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실 건가요? 네, 특히 AI의 그 장기적인 잠재력,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이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